자, 그러면 193페이지 개별 판례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뭐요? 우리 시험은 근거 필요 없어요. 결론. 우린 지금 뭘 먹었어요? 차고죠. 차고는 결론 요건이거든 취소할 수 있다 없다죠. 그럼 결론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결론만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례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 등의 세계 매수인이 분담키로 한 금액뿐이므로 여기 밑줄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매도인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죠. 그런데 매수인이 그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세도 내가 부담하마.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죠.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갑소유 토지를 뭐요? 을이 매수를 함에 있어서 갑에게 부과될 뭐요? 양도세 1,000만 원까지 뭐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문제 없다 그죠? 근데 사후에 갑에게 얼마의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2,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갑은 1,000만 원도 양도세를 부담하기 싫어서 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매수인도 그 토지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자기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 1,000만 원까지. 2,000만 원까지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쌍방 모두 차고다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착오는 계약의 내역의 종료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어떤 의미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판례. 우리 시험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회사 소속 차량에 치여 사람이 부상했으나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러면 결론. 이 문구는 여기만 등장하는 판례예요. 여기만. 그럼 결론. 차고 취소하지 못한답니다. 마지막에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밑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요 문구만 보면 이 판례랑설 떠올리시고 결론 취소할 수 없다로 바로 가시면 돼요. 설명드립니다. 택시 회사 소속의 택시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행위 치여 다쳤어요. 그래서 사고 담당 직원이 병원을 찾아와서 그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회사가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왜요?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사의 잘못으로 착각을 하고 착오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고가 행인의 무단 횡단으로 즉 택시 회사 소속 운전사의 잘못이 없죠. 이를 이유로 연대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기가 표시된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택시 회사가 연대 보증 선거 문제 없다 그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답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지금 다 동기의 착오에 가는 건데 표시되면 그죠? 또는 상대방이 제공한 것은 표시도 필요 없죠. 자, 시가 산업기지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부가 사업 대상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를 포함 전체를 합의 매수키로 하여 거기다가 체크하시면 자, 그럼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없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의미냐? 상식적으로 내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당합니다. 수용당하는 게 유리합니까? 수용당하지 않고 그 사업 대상지 옆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유리해요? 남아있는 게 유리하죠. 그때 국가가 일부만 필요한데 그죠? 이를 알리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지역까지 모두 수용을 해버렸어요. 알았다면 절대로 그 부분은 수용에 응하지 않았겠죠. 그죠? 차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넘기면 4번 기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기속 재산을 잘못 알고 여기 체크할게요. 국가에 정리했다 그죠? 왜?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결론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속 토지라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해방됐죠. 그죠? 그럼 일본 사람의 소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국가로 기속됐어요. 근데 그게 해제됐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를 잘못 알려줘 해제되지 않았다고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국가에 어차피 자기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버렸는데 해제가 된 줄 몰랐죠. 그렇다면 절대로 정리 안 했겠죠.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다섯 번째, 시로부터 공원 휴게소 설치 시행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체크할게요. 그럼 요 판례 요거밖에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공원에서 어떤 휴게소 등을 운영하려면 일정 토지를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뭐예요? 법을 오해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뭐예요? 필요 이상의 토지를 기부 체납했어요. 알았다면 필요한 부분까지만 기부 체납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보증기금에게 보증 대상 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 항의서를 발급하면서 연체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해서 여기 체크할게요. 셋째 줄.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뭐예요? 보증을 서고자 한다 그죠? 근데 사전에 금융기관에게 문의를 해봤죠. 그 대상 기업이 연체가 있는 부실 기업이냐 아니냐를 문의를 하니까 뭐예요? 금융기관에서 부실 기업이 아니라고 잘못 알려줬죠. 제대로 부실 기업을 알려줬다면 절대로 보증 안 서겠죠. 그죠? 그래서 보증계약을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개별 판례 설명했습니다. 결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5번 법률의 차고.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오해했다. 당연히 백구조 요건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손댈 필요 없고. 자, 취소 요건 갑니다. 자, 지금부터 주로 출제가 돼요. 앞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차고의 유형에서 전달기간의 차고는 뭐예요? 부도달의 문제일 뿐 차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기차고죠. 중요합니다. 원칙 취소 못한다. 그죠? 다만 표시가 되면, 다만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근데 상대방이 제공 내지 유발한 경우 표시도 필요 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건 표의자 갑이 뭐예요? 을과의 토지 매매를 차고를 이어서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그 차고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여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차고일 거. 따라서 중요 부분에 차고가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개별 판례를 최대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차고가 있더라도 뭐예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아닌 경우는 취소 못해요. 그 결론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의사표시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차고 등은 뭐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미줄 걸 필요 없고. 그 다음 쌍글 2번 그 차고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동글 1번 판단 기준 손대지 마시고, 표의자 입장에서도 뭐예요? 그와 같은 차고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즉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됩니다. 주관적 요건. 표의자를 떠나서 뭐예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차고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즉 객관적 요건 모두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옆 페이지 박스 부분 동일성의 차고 손대지 마시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뭐예요? 상대방이 누구냐 그죠? 예, 당사자의 동일성을 차고할 수 있죠. 근데 그 법률행위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내가 뭐예요? 어떤 신용으로 외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그때는 그자가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수 있죠. 그와 같은 법률 관계에서는 당사자 동일성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둘째 줄 가운데 현실 매매만 미주고 올게요. 현실 매매. 내가 가게를 운영합니다. 근데 현금을 바로 받고 상품을 팝니다. 그때 나는 매수인이 누구냐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근데 외상을 할 때는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만 외상을 하겠죠 그죠? 전혀 낯선 사람에게는 외상 거래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개개 법률 관계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적물의 동일성의 차고, A 점포자한테 B 점포더라 일반적으로 종료부의 차고가 인정이 됩니다. 손대지 마시고. 성질의 차고 2번 1번 당사자의 경력, 학력, 신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개개 법률의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는 뭐예요? 어떤 경력자 등이냐 아니냐 중요하겠죠. 근데 그 개개 법률 관계마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물건의 성질도 뭐예요? 내가 경주마를 살 때는 뭐예요? 어떤 혈통 등이 중요하겠죠. 근데 단순히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돼지 등을 구입할 때는
혈통 같은 건 따질 필요 없다, 그죠? 예, 개개 법률 관계마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 시가, 수량 동그라미 몇 개요? 제일 자주 뜹니다. 시가, 수량. 수량 옆에다 보면 면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시가를 착각했다. 수량을 착각했다. 면적을 착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면적이 뭐예요? 1000평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900평이 빠진 것을 내가 당연히 100평을 1000평이라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차고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분 차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경미한 차고죠. 경미한 차고. 당연히 내가 1000평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예요? 100평밖에 안 되더라. 그 100평을 1000평으로 알고 살 사람이 있다 없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가, 수량, 면적의 차고는 당연히 뭐예요? 경미한 차고일 겁니다. 경미한 차고이기 때문에 10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몇 평이 부족하더라. 그럼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요, 중요차고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따라서 상당 부분의 차고 있다면 내가 매수인데, 그죠? 1000평을, 100평을 1000평으로 알고 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매매 계약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다, 그죠? 예, 그때는 차고 문제는 생기도 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예요? 시가를 착각했다. 수량을 착각했다, 그죠? 또는 경미한 어떤 것을 착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종료부의 차고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가격이 뭐야? 엄청난 시가의 차고가 있는 그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사건은 실제 있을 수 없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뭐요? 그런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진짜 가격으로 믿고 그러면 사기 등이 성립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입증 책임 이쪽 볼게요. 입증 책임. 중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 착오가 있다는 것은 누가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 그럼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굽니까? 표의자죠. 그래서 종료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이 되냐?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표의자 밑줄 것이고, 자, 표의자 옆에다 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표의자입니다. 표의자는 그러면서 갑이죠, 그죠?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유지코자 하는 자입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을 부인코자 하는 자요? 표의자는 취소하고자 하죠, 그죠? 그러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입니까? 부인하고자 하는 자요? 부인하고자 하는 자죠. 그래서 표의자가 아니라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없애고자 취소한다, 그죠? 그래서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자, 1번 판례로 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단골 판례가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서는 최근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를 넣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만든 그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밑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 수차에 걸쳐서 중도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매입되는 게 어떻게 약속합니까? 중도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뭐요? 대출 받아서 중도금을 언제 약속한 날짜에 갚겠다, 그죠? 근데 그 계획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 대출이 안 됩니다. 이를 중요차고서 취소할 수 있냐? 즉 자기가 뭐요?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망고 자신의 어떤 사정 계획에 불과하다, 그죠? 이를 이유로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중요차고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줄, 중요차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3번 판례 체크할게요. 요거는 단골 주제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 230평, 즉 경미한 부분은 뭐예요?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에서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00평가량이 도로에 편입됐다. 이 정도가 편입된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매수 안 했겠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넘깁니다. 지금 도표를 최대한 정확히 가셔야 돼요. 왼쪽은 뭐요? 종료 착오가 인정된다. 그죠? 그럼 결론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오른쪽은 종료 착오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종료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경계 동그라미, 현행 동그라미일게요. 경계자가 있으면 무조건 종료 착오예요. 경계를 착오했다. 두 줄이 되는 세 줄. 근데 현황 뭐요? 현황. 현재 토지의 상황이죠. 즉, 경작할 수 없는 뭐요? 하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잘 못했다. 그죠? 이건 종료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이거는 단골 판례가 아니에요. 가벼운 교통사고인 줄 알고 덜컥 조금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엄청나게 후유증이 돌반한 사고였다고 해서 아무튼 절대로 합의 안 했겠죠. 종료차고. 그 다음 3번 체크할게요. 채무자의 동의를 생각하는 물상보증인의 착오. 갑이 어느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죠? 은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인 을이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을 섰죠. 저당을 잡았다 그죠? 이런 자를 물상보증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병이에요.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자로 해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종료차고. 그 다음 4번도 손대지 마시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자인 자로 알고 뭐요? 몇 개인데 돌팔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 5번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잘 몰았다고 그죠? 당연히 종료차고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똑같습니다. 7번 경작이 가능한 농지자인데 뭐요? 하천부지더라. 현황에 가는 차고죠. 당연히 종료차고입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시가 면적 체크하시면 돼요. 예, 제일 잘 떴다 그죠? 시가 면제 가능성은 종료차고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착오가 있었지만 미루고 올게요. 표의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다. 그럼 중요치 않죠. 그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중요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5번을 묶어 올게요. 이것도 단골이요.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임대차에서 뭐요?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는 종료차고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나는 뭐요? 그 대상인 물건 가격이 얼마이냐,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냐. 이게 관심이지.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는 관심이 아니죠, 그죠? 임대차 똑같습니다. 내가 타인의 집을 빌려서 살고자 한다, 그죠? 임대차 보증금, 위치 등이 나에게 관심사항이지. 집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 종료차고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범죄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데 범죄 제명이 뭐냐. 종료차고 아닙니다. 일곱 번째 돈을 타인으로부터 빌리는데 뭐야. 빌려주는 자가 일반인이냐 고리대금업자냐. 종료차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료한 착오에 관한 요건 봤습니다. 두 번째 표의자는 종료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종료본에 착오가 있더라도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착오에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1번 종료본에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표의자에게 중가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중가실의 반대가 뭐죠? 경가실이죠. 중가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그러면 가실이 따로 뭐예요? 그 가실이 경가실이라면 표의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체크하시고 표의자에게 뭐예요? 가실이 있다도 그 가실이 중요한 가실이 아닌 경가실인 건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중가실의 의미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뭐요?
충분히 착오를 피할 수 있는데 전혀 무신경하게 대처했다. 그죠? 자, 그러면 입증 책임 위주로 볼게요. 이와 같은 중대한 가실의 유무가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입증 책임은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앞에서 입증 책임은 다 누가요? 주장자가. 무효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취소는 뭐예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 한마디로 누굽니까? 표의자예요. 표의자가 입증이 돼요.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도 뭐예요? 누가요? 당연히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가. 근데 중과실은 뭐예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 자, 그럼 상대방은 어떤 자입니까? 상대방은 매매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자입니까? 매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요? 후지자죠, 후자. 따라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취소는 뭐예요? 효력을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자거죠. 예. 중과실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는 상대방 밑줄 그시고 상대방에다가 뭐요? 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3번도 중요 표시하시고 즉 중요분의 차가 있더라도 중대한 가시는 표의자는 취소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다만 경과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원칙 중대한 가시는 취소 못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가실이 있더라도 뭐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어떤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 동을 할게요. 알면서 이용.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뭐요? 이 같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했다. 그죠? 그때는 상대방이 더 나쁘죠?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뭐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은 취소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요? 중대한 가실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했다. 그죠?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 지금 단골입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요. 중과실 여부에 관한 다툼, 대표적인 지문화 될 수 있는 판례를 왼쪽요. 중과실이 있다. 그죠? 그럼 취소 못하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다. 오른쪽 뭐요?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묻습니다. 자, 1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먼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마지막 줄 뭐예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 공장을 경영해서 뭐예요? 외곽에다 토지를 사서 뭐예요? 공장을 짓겨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입한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임이 밝혀져. 중요하죠. 근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를 구입한 이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땅인지 알아봅니까? 사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알아보고 구입해요. 후자죠. 그죠? 근데 전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중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이건 단골이고 2번은 단골 아니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토대로 뭐요?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뭐요? 그 대출금을 모두 회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실수로 다 회수를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통지했죠. 그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계약을 해지해버렸다. 그죠? 그때 중대한 가식 때문에 이를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은행 쪽에서는. 그 다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짜인 고려청자를 밑줄 볼게요. 여기 뭐야? 차고 파트에서 뜬다면 뭐야? 요 문구 보면 돼요. 요 판례니까 결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가짜로 뭐요? 진짜로 알고 샀다. 그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수인도 뭐요? 잘못이 있어요. 이를 소장자를 만나서 출처를 알아본다든지 뭐요? 감정을 거치지 않는 잘못은 있지만 자신의 어떤 기존 식견을 믿었다. 중과실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고려청자가 있으면 뭐요? 가짜 고려청자 하면 여기서 등장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체크할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로 뭐요? 매매 목적물로 점포로 잘못 매수인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매수인도 뭐요? 현장에 나가서 A 점포인 줄 매입했어요. 근데 자기가 현장에 가서 뭐요? 확인 안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뭐요? B 점포를 A 점포로 잘못 알려줬다 그죠? 그래서 매수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누굽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중과실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 점포인 줄 알고 샀는데 엉뚱한 B 점포더라고요. 그래서 중과실이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체크하시고 임의 규정 미주 볼게요. 단골입니다. 계속 109조 중요불에 차고 있고 뭐요? 표지가 중과실이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가 109조죠. 근데 109조는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뭐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가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옆에 주갑니다. 효과.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표의자는 뭐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중대한 가시는 취소 못합니다. 효과. 상글 2번 1번 취소하면 당해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행위자는 이행할 필요고 이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상글 동그라미 2번 차고 취소는 거래에 앉아서 선의의 제3자에 나가지 못한다. 제3자의 범위는 허위 표시 다 똑같습니다. 일부 취소 및 주고올게요. 일부 취소 3번. 우리 일부 무효를 배울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일부 취소는 조문이 없지만 일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답니다. 했다. 제목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법률의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무효하고 똑같이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요? 그 법률에가 나눌 수 있고 그 부분이 없더라도 뭐요? 나머지 부분의 법률 행위라도 했을 것이다. 당사 이와 같은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배상 책임 밑줄 것이고 단골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시점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합니다. 그럼 법률가 뭐예요? 유효하니까 상대방은 원래대로 유효하니까 문제없죠. 그죠? 근데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이 뭐예요? 차고에 경과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을과의 매매를 사회에 취소를 해버려. 그럼 당연히 상대방 을에게는 손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기겠죠.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취소했다 그죠? 중과실은 없었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의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상식상 배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배상해야 된다. 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당연히 배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뭐요? 배상해야 된다. 독일법도 배상해야 된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틀려요. 따라서 배상 책임 없답니다. 결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기억. 중요분에 차고 있고 경과실이 따라도 뭐요?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때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 리얼. 판례 뭐요? 배상 책임 부정 미줄 것이면 돼요. 부정. 판례는 책임 부정한다 그죠?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족법 상행이 밑줄 끌 필요도 없죠. 적용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주식인수 청약 적용 안 되죠. 밑줄 끌지 말고 자 종량선 넘깁니다. 4번 공법 상해행위 밑줄 끌게요.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소송에 든 공법에 정의 없죠. 따라서 소를 제기한 자가 뭐예요? 착각하여 소를 치하를 해버렸어요. 이를 다시 취소해서 뭐예요? 되살릴 수 있냐?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소치하 같은 소송행위는 공법상 법률에 적용 안 됩니다. 무조건 표시된 대로 혈액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화해계약 조문 정도만요. 단골은 아니에요. 화해계약은 차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원칙.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 또는 뭐요? 화해의 분쟁 아닌 나머지 상해 차원된 것들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타제도와의 관계 1번 체크를 하시고 사기와 착오는 뭐요?
별개 제도다, 그죠? 별개 제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사기 파트에 보겠지만, 별개 제도이기 때문에 표의자가 뭐요? 타인의 기망행위, 즉 사기로 인해서 뭐요? 착오에 빠져 의사표현했다. 착오하고 사기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을 모두 구비되면은 선택적으로 면적을게요. 선택적으로. 따라서 선택적으로 뭐요? 사기를 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근데 밑에 판례 A입니다. 근거는 필요 없고 결론. 우리 시험에도 한 몇 차례 출제가 됐어요.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해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을 착각해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결론입니다. 밑줄 것이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사기도 개입했고 뭐요? 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원칙하면 두 개 다 되죠, 그죠? 근데 이 사안은 결론 마지막 줄 뭐요? 뭡니까? 착오에 의해서만, 그죠? 둘째 줄, 착오에 의해서만 취소할 수 있을 뿐 사기를 해서 취소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근거는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 2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쉬워졌어요. 착오와 담보 책임을 적을게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18년도 말에 없던 판례가 등장했어요. 19년도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 우리 시험도 똑같아요. 그리고 담보 책임은 우리가 채권법 배운다, 그죠? 내가 TV 1,000만원짜리를 뭐요? 1,000만인 줄 알고 샀다, 그죠? 근데 나중에 구입하고 보니까 500만원 가치도 안 돼요. 착오했죠, 그죠? 착오도 있고, 근데 담보 책임도 성립합니다. 그럼 이 경우, 예전에는 이 판례가 없을 때 착오는 제목이 법률행위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이 다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담보 책임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매매에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그럼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특별한 행위.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뭐예요? 양자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담보 책임까지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례가 없었어요. 근데 판례가 뭐예요? 18년도 말에 등장했는데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뭐예요? 각각 따로따로. 따라서 둘째 줄 매수인은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성립 이하 필요 없이 뭐예요? 착오 요건 구비되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 시험 제일 자주 뜨던 게 3번이죠. 해제와 착오 취소에 관한 논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요. 매수인이 수차에 걸쳐서 뭐요? 중도금을 지금 약속했죠. 근데 매수인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 그러면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에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요?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계약은 수업에서 무효가 되고 해제되면 을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 매수인이 뭐요? 각각의 계약을 착오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뭐요?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게 없죠,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즉 가만히 있으면 을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각각의 매매 계약은 뭐요? 착오를 해서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애초부터 뭐요? 매매 자체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해지한 이후라도.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밑줄 볼게요. 착오를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로 속입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요? 일단은 우리가 객관식을 지문은 뭐야? 키포인트 외우기 위해서 일단 피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뭐요? 피부적으로 이해했다면 출제되는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출 지문을 통해서 볼게요.
옆 페이지.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야? 단일 논점별로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서는 착오만 묻고 있어요. 그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럼 마지막 줄 일부 취소 및 적을게요. 자, 뭘 묻고 있어요? 결론을 보니까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죠. 그럼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거 맞잖아요. 그죠? 앞부분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을 풀 때는 뭐예요? 일단은 마지막에 결론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뭘 묻고 있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입증인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됐죠. 그럼 뭐를 입증하는지 볼게요. 뭘?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가실, 표의자의 착오와 가실을 적을게요. 이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자, 그럼 입증 책임 둘로 나눠졌죠. 그죠? 착오가 있다 없다는 누가 입증했어요? 표의자가. 근데 중가실이 있다 없다는 뭐야? 상대방이. 이 모두를 상대방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게 틀리죠. 그죠? 예. 입증 중 착오가 있다는 것은 표의자가, 중대한 가실이 있다 없다는 상대방이. 자, 그 다음 3번 결론부터 먼저 볼게요. 중요본의 착오라 할 수 없다죠. 그러면 뭐요? 묻는 게 중요본의 착오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죠. 그럼 앞부분으로 갑니다. 뭐가? 시가 체크할게요. 시가는 중요본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겼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그러면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냥 일반적으로 풀게요. 표의자가 동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표시가 되어야 하고, 표시 체크할게요. 표시가 되어야 되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회차도 엄청나게 난이도 높았어요. 표의자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표의자에게 가실이 없어야 된다. 가실동을 할게요. 자, 어디가 틀렸느냐? 가실 파트가 틀렸습니다. 표의자가 취소하려면 뭐요?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어, 동기 착오에서 취소하려면 뭐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해소상 뭐요? 내역에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요? 표의자에게 가실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뭐요? 어떤 가실?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실은 일반적으로 경가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가실. 중가실은 경가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대한 가실, 중가실은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뭐예요? 가실할 때는 경가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가실. 일반적으로 뭐예요? 경가실은 그냥 가시라고 적습니다. 중대한 가실은 구분하기 위해서 중대한 가실 또는 중가실하고 명백히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경가실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가실은 그냥 가실로 이렇게 적어요. 가실이 있더라도 중대한 가실이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거기 먼저 볼게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 결론 뭐예요? 중가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필요 없다고 했죠. 결론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들었습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었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알고서 이용한 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초점을 두는지 눈에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객관식은 상당하게 우리가 빨리빨리 풀 수도 있고 실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착오에 관해서만 묻고 있어요. 틀린 것은. 그럼 나머지 부분 필요 없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동기착오입니다. 동기착오 체크하시고, 키포인트가 동기착오 취소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죠? 그럼 우리 배운 바 동기착오에서 취소하려면 첫째 줄 마지막에 표시하고 체크할게요. 표시되어야 되죠. 그죠? 표시하고. 그 다음 둘째 줄 표시만 되면 좋까지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틀죠. 그죠? 예, 틀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바를 빨리 찾으면 돼요. 동기착오는 취소하려면 표시가 돼야 되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 다음 자,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없다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취소할 수 없느냐?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 착오가 있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3번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3번 착오가 법률의 내용에 중요본의 착오가 인때는 뭐예요? 표의자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
정명입니다. 정명해야 된다. 누가 정명한지 볼게요.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죠. 표의자가 착오가 있었다. 엔더 뭐요?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다. 표의자 입장 맞죠, 그죠? 그다음 개별 판례입니다. 중요본의 착오인가 아닌가를 묻는다 그죠. 마지막 줄 중요본의 착오에 해당한다니까 맞는지 볼게요. 신원보정 서면에 서명하는 작가에 봐서 연대보정 서면에 서명했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본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 정답 1번입니다. 표시만 되면 좋겠지 뭐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죠? 자, 1문제. 어떤 경우만 취소 못합니까? 중과실인 경우만 그죠? 그래서 경과실 미수 볼게요.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중과실만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2번 마지막 줄 보니까 종료 착오인지 아닌지 묻고 있다 그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로 착각 묻어볼게요. 앞에서 개별 판례.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임대에 있어서 뭐요?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종료본에 착오가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종료본에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시가 동그라시면 돼요. 시가의 착오는 종료 착오가 아니다? 없죠. 그럼 마지막 줄 뭐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정답 3번. 그 다음 손해 체크할게요.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착오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취소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뭐요?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즉 책임질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현황 경계. 그럼 마지막 줄 뭐요? 종료 착오 맞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요? 저는 이렇게 키 포인트로 확인했는데 어떤 의미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읽으시되 뭐요? 꼭 키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결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항상 객관식으로. 왜요? 객관식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우리 시험은 근거는 안 묻습니다. 근거는 사법시험에서나 가능한 거지. 나머지 모든 시험은 결론만 그죠? 결론만이 옳으냐 틀리냐. 그 부분을 항상. 그러니까 뭐요? 아무리 문장이 뭐요? 두 문장, 두 줄, 세 줄 되더라도 뭐요? 딱 묻는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죠. 마지막에 종료 착오이다 아니면 뭐요? 그게 어떤 것이 종료 착오인지를 쭉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